네, 안녕하세요. 영화 속의 자동차 이나엘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제가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할 영화와 자동차는 1995년 개봉한 영화 나쁜 녀석들인데요. 그리고 오프닝과 엔딩에 다 등장하는 포르쉐 911입니다. 마이클 베이의 감독 데뷔작인데 바로 이듬해인 1996년 얼마 전 페라리 편에서 보여드린 더록의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남성 2명의 활약을 다루는 버디 무비입니다. 배우 윌 스미스를 스타덤에 올려준 작품인데요. 윌 스미스는 아시다시피 이 영화 이후 아주 잘 나갔습니다. 반면 마틴 로렌스는 이 영화의 덕을 크게 보지 못했다고 할까요? 영화 전엔 마틴 로렌스의 이름값이 조금 높았는데 뒤바뀌게 됐습니다. 나쁜 녀석들 시리즈 외에 경찰서를 털어라, 빅마마 하우스 시리즈 외에는 별 작품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배우가 시리즈 후속편의 주연도 계속 맡았습니다. 2003년엔 2편, 2020년엔 3편, 2024년엔 4편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 맞게 주변 얘기가 소소히 나오죠. 두 사람, 마이크와 마커스는 마이애미 경찰 마약반의 파트너입니다. 증거물인 헤로인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범인을 추적해 헤로인을 되찾는 두 형사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마이크의 친구 맥스가 살해당하는 현장의 목격자로 폴걸, 줄리가 낍니다. 테아 레온이라는 배우가 줄리 역을 맡았는데 미국 드라마 엑스파일에서 멀더 역을 맡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데이비드 듀크브니의 전 부인입니다. 줄리는 범인들에게 노출되면서 쫓기게 되자 마이크에게 연락해 이들과 동행합니다. 빌런은 프랑스인 마약 전문 거래범, 헤로인을 거래하려던 공항 활주로에서 덜미를 잡히죠. 활주로 카체이싱 있습니다. 빌런의 차량은 본 적 있으시죠? 쉘비 코브라, 아이언맨의 차고에 있었습니다. 쉘비 코브라는 소개할 시간이 올 겁니다. 이 차로 달아나는 빌런을 포르쉐 911로 따라잡아 처리합니다. 첫 장면에 포르쉐 911이 등장합니다. 스피드를 즐기는 악당의 자동차? 아닙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마이크의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영화에 사용된 이 차, 베이 감독의 개인차였습니다. 예산은 빠듯하고 포르쉐 측에서 신인 감독에게 지원해주지는 않고 그래서 베이 감독의 애차를 그냥 소품으로 썼습니다. 영화의 포르쉐는 1994년형 911 3세대 모델입니다. 슈퍼카를 양산할 능력이 차고도 넘치지만 항상 출퇴근에 타고 다닐 수 있는 실용적인 브랜드라고 광고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포르쉐는 1931년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세운 회사인데 첫 양상 모델은 1948년에 나옵니다. 356인데요. 코드네임이었던 356을 그대로 차명으로 썼습니다. 코드네임은 개발과 생산할 때 편리하게 번호로 부르는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356의 후속으로 개발해 1964년 공개한 스포츠카가 911입니다. 2025년 현재 8세대, 코드네임 992 모델까지 나와 있습니다. 911 네이밍에는 얘기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포르쉐는 356 후속 모델 코드네임을 900번대 숫자로 불렀는데 6기통 엔진은 901, 4기통 엔진은 902였습니다. 이대로라면 356처럼 901 시리즈가 되었겠죠. 그런데 프랑스의 푸조가 이미 901을 상표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푸조가 이걸 쓰라고 양보해줬을까요? 당연히 NO! 그래서 출시한 모델에는 두 번째 자리의 0을 1로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웅크리고 앉아있는 개구리처럼 생겼는데요. 원형 전조등이 눈이고 그래서 911 헤드램프를 개구리 눈이라고 부릅니다. 후방에 6기통 공랭식 엔진을 얹었습니다. 911이 냉각수로 엔진 열을 식히는 수랭식으로 바꾼 건 1997년 5세대부터입니다. 배기가스와 소음 규제는 점점 엄격해지고 출력을 높여달라는 소비자 요구도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수랭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를 때 우리는 911이죠. 일본에서도 911, QE77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911, 독일은 노인 엘퍼, 911로 읽습니다. 우리는 007이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007인 것처럼 같은 숫자 2번 읽는 걸 꺼리는 듯합니다. 미국에선 911이 응급번호 911이어서 좀 다르게 불러야 할 법도 합니다.
오프닝에서 마이크가 갑자기 차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커스가 조수석에 앉아 햄버거를 먹다가 감자튀김을 쏟자 열받은 마이크가 급브레이크, 깔끔주의자 마이크. 이렇게 포르쉐 911의 실루엣을 또 보여줍니다. 오, 예쁜데요? 한 여자가 애매한 포즈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강도 공범이었습니다. 모르는 여자는 적. 맞아요. 뭐 죽고 싶으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만 한 방의 제압입니다. 포르쉐 911. 911의 시트는 기본적으로 2+2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쪽 시트 여유 별로 없습니다. 앞에 둘 앉고 뒤쪽 시트는 짐칸으로 쓰라고 대놓고 광고하는데요. 양심적인가요? 광고에서는 골프 클럽백을 넣네요. 엔진을 뒤로 보내 트렁크 공간이 없어지니 앞쪽이 짐칸입니다. 요즘엔 프론트에 있는 트렁크라고 해서 프렁크라고 부르는데 여유 공간, 판단은 구독자들께 맡깁니다. 프론트 리프팅, 이렇게 하면 차체 손상 없이 요철이나 과속 방지턱 등에서도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광고까지 하는 걸 보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에 비해 가성비 있는 실용적인 스포츠카이고 싶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디자인을 보면 폭스바겐 비틀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바로 이게 비틀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앞태와 트렁크를 톡톡 두드려서 피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비틀 설계자가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 같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포르쉐는 비틀의 디자인을 원용해서 첫 양상 모델 356을 만들었고 또 이 디자인을 911로 이어갑니다. 시간이 지나 현대적 디자인을 입으면 이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진화하죠. 그래서 911 디자이너들은 모두 개구리 같은 스포츠카만 하루 종일 그리다가 퇴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8기통 엔진도 장착하지만 1세대와 2세대에서는 2000cc 전후, 3세대 이후로는 3000cc 전후의 6기통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영화의 911은 코드네임 964, 3.6L 터보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1세대 911, 처음엔 쿠페, 2년 뒤 타르가탑이 나왔고요. 1982년부터는 컨버터블도 출시했습니다. 356을 보면 후드에 포르쉐 레터링을 새겼죠. 왜냐? 처음엔 별도의 엠블럼이 없었으니까요. 포르쉐 엠블럼은 1951년 356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엠블럼은 본사가 있는 곳에 문양과 상징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사슴뿔과 줄무늬는 비르텐부르크 왕국의 문양, 말은 왕국의 수도였던 슈투트가르트의 상징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말의 도시예요. 페리가 밥 먹다 엠블럼 요청을 받고 식당 냅킨에 즉석에서 그렸다는 얘기가 전하는데 자동차 엠블럼이 장난은 아니죠. 종이가 없어 냅킨에 그려 설명했을 수는 있습니다. 양산 첫 모델 356의 경주용 버전이 1953년 출시된 포르쉐 550인데요. 1953년부터 1957년까지 118대가 제작됐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이유 없는 반항의 제임스 딘의 에마였습니다. 제임스 딘은 1955년 9월 영화 자이언트 촬영을 마치고 이 차를 몰고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속 180km로 달리다 맞은편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해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나이가 24, 너무 안타깝죠? 분노의 질주 세븐의 폴 워커도 2013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워커의 사고 차량은 2005년산 포르쉐 카레라 GT였습니다. 지인이 운전하는 GT에 탑승했다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시속 160km 이상 과속으로 달리다 가로수와 정면 충돌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델입니다. 2000년대 최고의 스포츠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모델이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270대가 생산됐습니다. 10기통 5733cc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제로백은 3.5초, 최고 시속 330km 슈퍼카입니다. 당시 가격이 우리 돈으로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오토 면허증 가진 분들 안 됩니다. 이 차에는 수동기어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최신형 포르쉐 911이 등장하는 나쁜 녀석들 4편입니다. 지난해 개봉했고요. 부제로는 라이드 오얼 다이, 직역하면 타거나 아니면 죽거나입니다. 1950년대 바이커, 오토바이족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라이딩을 할 수 없다면 죽는 것이 낫다? 바이크에 대한 최대한 애정이죠. 그래서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대한 극도의 충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윌 스미스 마이크와 마틴 로렌스 마커스가 최악의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데 이들이 함정에 빠져 죄를 뒤집었을 위기에 몰립니다.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동료 경찰은 물론 마약 카르텔 조직에도 쫓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인 나쁜 녀석들이 깔끔하게 아주 폭력적으로 잘 해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녀석들은 무엇에, 누구에게 충성하는 걸까요? 포르쉐 911은 아니겠죠? 시작은 역시 포르쉐 911로 부자경찰 마이크와 마커스가 마이애미 도로를 내달립니다. 4편째인데 오프닝 구도는 바뀌지 않죠. 마이애미 도심, 차 안에서 두 형사는 또 티격태격합니다. 시간이 흘렀으니 마이크의 차 바뀌었겠죠. 2020년형 8세대 포르쉐 911, 코드네임 992를 탑니다. 마커스가 토할 것 같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하네요. 뭘 하든 마커스가 마음에 안 드는 마이크. 급하게 동승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차를 세워야 할 땐 이렇게 고개 하듯 세우라고 한 수 가르쳐줍니다. 와우, 저도 이렇게 차를 세워봐야겠습니다. 영화에서 마이크가 결혼하고 결혼식 피로연 도중에 춤을 추던 마커스가 쓰러집니다. 결혼식 장면을 넣은 이유는 영화를 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베이 감독이 카메오로 출연을 하는데요. 그것도 나쁜 녀석들 1편에 등장한 포르쉐 911을 몰고요. 도로 한가운데서 마이크를 딱 마주합니다. 1편에 본인의 차량을 소품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같은 코드네임 964 모델입니다. 베이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같이 고생한 친구에게 911을 6만 달러에 팔았는데요. 이게 여러 번의 손바뀜을 거친 뒤 2022년 자동차 경매에 나왔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13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뭐 돈 많이 번 베이 감독이 이걸 두고 배합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왜 팔았을까요?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쉬움의 표현일까? 저한테 팔지. 제가 다 아쉽네요. 베이 감독은 아마겟돈 등 자신의 작품에 카메오로 출연하는 걸 즐깁니다. 나쁜 녀석들 2편과 3편에도 출연했는데요. 2003년 개봉한 2편에서는 페라리 550 마라넬로가 마이크의 차로 나옵니다. 페라리로 바꾼 이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속편이니 모델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2020년 3편에서는 2020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 4S, 포르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4편의 911은 터보 S로 엔진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비싸고요. 그렇다면 현재 포르쉐의 효자 모델은 뭘까요? 2002년 출시한 중형 SUV 카이엔입니다. 포르쉐가 SUV를 만든다고요? 처음엔 있는 욕 없는 욕 대박 욕 먹었습니다. 그런데 출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욕하던 입들 쏙 들어갔습니다. 본사와 주요 공장은 슈투트가르트 주펜하우젠에 있는데 카이엔과 파나메라는 라이프치히에서 만듭니다. 포르쉐는 2024년에 30만 대 정도를 생산했는데 911이 4만 9천 대, 박스터와 카이맨이 2만 3천 대, 소형 SUV 마칸이 8만 4천 대, 중형 SUV 카이엔이 9만 3천 대, 파나메라가 3만 대, 순수 전기차 타이칸이 2만 1,000대였습니다. SUV가 대세죠. 포르쉐는 1973년 2세대 모델부터 이름에 카레라를 넣었어요. 카레라는 스페인어로 레이스라는 뜻입니다. 1997년에 5세대는 근본이 변합니다. 수평대향 공랭식 6기통 엔진을 순행식 엔진으로 확 바꿔버렸는데요. 배기가스나 소음 규제가 엄격해지고 또 공기로 열을 식히는 공랭식은 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손을 봤는데 어떠신가요? 전 한숨이 나왔는데 이전에 개구리 눈 헤드램프를 이렇게 만들다니요. 계란프라이 헤드램프, 사슴눈 헤드램프라고 부르는데 역시 욕을 먹어봐야 각성을 합니다. 2005년 6세대는 개구리 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코드네임 992인 8세대 911, 잘생긴 개구리, 아니죠, 철갑 개구리. 멋진 포르쉐네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했길 바라면서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은 사랑입니다. 안녕!